매년 1년을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걸쳐 홈. 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식구입니다. 안녕하세요. 27입니다. 아니, 진짜 너무 우리 오랜만에 다들 잘 지내셨어요? 우리 아들 잘 지내셨어요? 이게 여러분은 저희가 매주 2번씩 만나는 것처럼 들으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지금 만나서 맞아요. 너무 반가워서 지금 한참을 수다를 떨다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그래요. 아니, 27님은 음악도 전공이시더니 이제 미술까지 섭렵하시고, 이제 너무 아티하게 생활을 풍요롭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풍요롭다기보다 뭐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뭐 뭔 소린가 하실 텐데 제가 그림이 너무 옛날부터 그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안 돼서 그냥 용기를 못 내고 있다가 이번에 강습을 신청을 했어요. 그냥. 그래서 그날 첫 번째 그린 그림을 제 자신이 너무 기특해서 아니 어떻게 내가 붓으로 이런 걸 색칠을 이런 걸 할 수가 있을까?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이제 약속하는 의미에서 내가 그림을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하고 있어 이런 것 때문에 끝까지 제가 적어도 3개월 이상은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신청을 한 거라서 제가 인스타에다 이렇게 그림을 좀 올렸거든요. 여러분들도 새로운 취미에 도전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컬처붐 아니겠습니까? 그럼 늘 맞아요. 공연을 보는 건 기본이지만 그 우리 예술 생활도 좀 하는 걸로 올해는 좀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저는 다양한 예술 말고 예술이니까. 요즘에 헬스장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오, 하루에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를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좋아, 우와. 좋아. 관장님인가요? 아니면 PT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다 살 뺄 생각하지 마라. 당신은 다이어트용 운동을 할 수 없다. 어, 그냥 체력을 붙이는 걸로 운동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짜주더라고요. 제가 좀 약간의 그 지병이 있어요. 그게 심각한 건 아닌데, 약간 몇 가지 이제 좀 뭐라 그러지? 극한 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체격적 한계가 있는데, 저 사실은 다이어트를 좀 해보려고 올해는 살을 좀 빼야지 해서 갔는데, 그 한계 때문에 저는 다이어트용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매일 밥을 먹는다. 뭐 이런 생각으로 운동을 한다. 그렇게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주스님은 우리 식구님을 이제 아주 오래 보진 네네. 않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아주 오래 봤거든요. 근데 정말 대단한 게 그 전 체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세요. 항상 그게 중요한 이렇게, 거예요. 항상 이렇게 그렇죠. 통통해서 뚱뚱 사이를 오가는 이 정말, 정말 유지. 그럼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알았어요. 네. 누가 나한테 살 빼라고 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뭔가 핑계거리가 완벽하게 생겼습니다. 네. 어쨌든 헬스장 열심히 다니시면서 건강한 한 해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는 거 없어요? 교수님은 다른 문화생활 저는 뭐 뭐 하세요? 그냥 공연 보러 다니는 것만으로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또 지금. 그렇죠. 네, 공연 보는 맞아요. 거, 공연을 또 워낙 많이 봐야죠. 그러니까 맞아요. 바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그 엔티 라이브 세계를 예매해놓고 지금 막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음. 있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클루서블도 있고, 또 굉장히 타르티프, 야하다 그러던데. 그 타르티프. 따르티프, 그것도, 네, 그거 타르티프가 하나랑 딱 야해예요? 그럴 약간, 수가 야하다. 약간 있나? 야해요. 아주 야하지 않아요. 네. 아주 야해야 되는데, 그 아주 야하다 야하지 않아요. 거, 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는. 아니, 정확하게 해야 근데 되거든요. 저한테는 별로 안 야한데 누군가 27님한테는 아주 야해 보일 수도 있죠.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음. 이렇게 우리가 지금 2023년 새해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방송하면서 이제 1년을 어떻게 문화생활을 열심히 할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 작년 한 해를 좀 돌아보는 것도 사실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각종 차트나 뭐 자료나 이런 데서 사실 연초나 연말에 그 작년에 이루었던 성과들을 이렇게 보고를 하거나 기록하거나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주스님께서 또 그걸 딱 또 찾으셔가지고 공유를 해주셨어요. 근 어디 자료였었죠? 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발간한 공연예술 통합 전상망 2022년 공연시장 동향 총결산 보고서인데, 코로나 때문에 공연시장이 워낙 위축됐다 네. 보니까 그냥 대충 보고 넘기려고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2022년에 공연 티켓 판매액이 5,590억 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보다도
43% 증가했다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 했어가지고 되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43% 증가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자료를 공유하고 싶어서 업로드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공연예술 통합 전상망 코피스에서 나온 2022년 공연시장 동향 총결산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물론 이게 자료가 이제 굉장히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걸 다 보지는 않을 것이고요. 티켓 판매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 팔렸고, 뭐 어느 작품이 잘 팔렸고, 뭐 이런 내용들 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네.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됐다고는 했는데, 저는 예전에 제가 다른 자료에서 6천억 원 정도다, 뭐 이런 얘기들은 나왔었던 건데,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됐다. 맞아요. 이거는 좀, 그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9년에 지금 코로나가 좀 확산이 되면서 2020년 이때가 이제 지금 굉장히 침체기였었는데, 2021년부터 사실은 조금씩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2022년도에는 뭐 거의 뭐 마스크 써가면서 막 서로 걸려가면서 막 끊임없이 공연을 계속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출을 이렇게 기록한 거고, 관객분들이 정말 우리 한참 유행했던 말 있잖아요. 보복 소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게 해외에 못 나가시니까 이 공연장에서 그 공연 비용을 쓰시면서 이 여비로 있던 돈을 막 소비를 하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매출이 올라갔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인의 그 뭐든 빨리빨리 해결하는 이런 열정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논문을 쓰기 시작을 해서 그때 막 이제 자료들을 이것저것 봤을 때 그때 한국의 공연 시장이 4천억을 넘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막 진짜 브로드웨이처럼 확 올라갈 것이다라고 막 기대가 있었던 그 시기였어요. 맞아요. 예. 근데 맞아요. 갑자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탁 주춤을 했던 억울하신 거지. 근데 우리가 코로나가 뭐 아직 뭐 엔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여전히 뭐 다들 마스크도 쓰고 조심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 옛날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 이제 한 칸 뛰어앉기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칸 뛰어앉기를 안 하게 됐을 때 되게 약간 불편함을 느꼈단 말이죠. 이제 옆에 누군가가 맞아요. 앉아있다는 사실이. 근데 이제는 음. 그러한 느낌이 맞아요. 전혀 사라지고, 이제는 그냥 원래 다 붙어서 앉는 거구나, 이렇게 좀 여유가 생긴 걸 보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걸로 익숙해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4천억을 곧 간 넘겼다고 좋아하던 그 시기가 지나자마자 바로 이제 이렇게 5천억이 넘는 금액으로 이제 매출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 공연계가 정말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 기쁘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지금 여기 20위권까지 나왔던 공연, 그러니까는 매출상으로 20위권이 있는 공연들은 다 대극장 뮤지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결국에는 이제 대극장 뮤지컬이 전체 맞습니다. 공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공연 시장 자체가 커졌다기보다는 몇몇의 대극장 공연들 위주로 커졌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조금 약간 아쉬움이 남는 그런 통계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사적으로 저녁도 먹고 뭐 술 한잔 하면서 이 공연계에서 큰 작품을 하고 계신 분을 이제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공연을 하고 계셔요, 한참. 그래서 어머, 잘 되고 있어서 너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은 잘 돼서 이게 표가 한 장이 이렇게 취소가 됐다, 그럼 바로 메이크업이 된대요. 이게 표를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잘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코로나 때 공연을 쉬지 않고 대부분 프로덕션들이 한두 개씩은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손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잘 돼도 그때 손실된 금액들을 매입하는 과정이지, 지금 이게 뭐 고스란히 남거나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그죠? 이제 빚잔치 과정이죠. 그리고 이게 사실 코로나 때 이게 뛰어앉기를 해서 매진이 됐었잖아요. 뛰어앉기를 하다가 이게 이제 꽉 채워서 가면서 동시에 전반적으로 지금 가격 상승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매출을 올리는 데 있어서도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가장 큰 수익을 올린 게 태양의 서커스인데 이게 VIP석이 29만 원이었는데 이게 전회차가 매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놀랐었는데 사실 결국은 티켓값 상승이 매출액 상승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여러분들 뉴 알레그리아 그거 이렇게 방송을 한번 했었잖아요. 맞아요. 돈 줄만 하다. 너무 사적으로 완벽하게 이 프로덕션을 꾸렸다. 같은 생각을 많이 하시고 많은 분들이 공연을 보셨던 것 같아요. 빅탑 시어터가 그렇다고 해서 뭐 3천석 옷 이런 거 아니고 뭐한 천석 그런데 거기가 100%를 채웠는데 이게 일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가격 양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마스터 엔터테인먼트 맞아요. 작품이었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기간이 10월 10일부터 1월 1일이니까 석 달 정도? 예. 그 정도 공연을 한 거네요. 뮤지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니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공연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가를 정가대로 올리고 VIP석은 VIP석대로 엄청 또 넓어지고 A석이랑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라리 가격을 올릴 거면 태양의 서커스의 VIP석처럼 VIP석 진짜 VIP석에 해당하는 자리만 주고 그에 합당한 뭐 그렇죠. 서비스들을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알레그리아의 그 좌석 티켓을 가지신 분들은 입장도 선 입장을 먼저 다른 게이트로 할 수 있게 해주고 주차도 따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인터미션이 되면은 어디 다른 데를 또 이렇게 모이게 해줘요. 먹을 거 이런 거 그런 스페셜리티를 진짜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VIP니까 좀 웃기긴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에서 하는 공연의 VIP 티켓은 그런 게 없네요. 보니까 그런 서비스를 좀 만들어준 것도 기왕 비싸게 받으시는데 그쵸? 그러니까요. 차별화를 좀 확실하게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요. 좋은 의견이시네요. 20위 중에서 창작 뮤지컬은 네 개, 3개고, 네 개. 세 개네요, 세 개. 세 개. 네, 창작 3개. 뮤지컬 세 건. 근데 근데 프랑켄슈타인 실질적으로 창작 하는 게 아닌가요? 프랑켄슈타인 찬작이에요. 근데 왜 그러게 라이선스라고 잘못 나왔네요. 그게 그렇죠. 그럼 4개네, 4개. 근데 그러니까, 웃는 남자도 크리에이티브가 다 외국인이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마탈이랑 웃는 그래서 이 마타르도 남자라서 부분에 그렇고. 대해서도 맨날 뭐 창작이 맞냐, 뭐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사실은 많은데, 그렇게 따지자면 크리에이티브 팀까지 다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소편제의 하나인 것 같은데요. 프랑켄슈타인도. 네. 프랑켄슈타인도 있네요. 두 자료가 개네. 잘못 나왔네요. 저희가 네. 자료에 오류를 찾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총 20위 중에서 넓은 범위의 창작은 4개고, 그 외에는 다 라이선스 아니면 내한 공연이에요. 네. 이것도 맞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결국에는 죽 써서 개 준다는 우리 속담이 커진 매출을 우리가 우리 내수로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면에서 이제 외화 낭비, 낭비까지는 아니지만 외화 수입 공연들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 좀 아쉬움이 남아서 우리는 진짜 맨날 창작을 힘을 줘야 된다, 창작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결국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연계에서 창작 뮤지컬 아니면 창작 공연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중소극장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창작을 제가 저기 인스타에다가 쓰긴 했는데 창작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좀 웃기고요. 사실 창작이라는 게 창작 아닌 작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용어에 관한 새로운 정의? 창작 뮤지컬이라는 말을 다른 거로 좀 바꾸면 안 된가? 우리가 조금씩 좀 새롭게 쓰는 운동을 벌이면 좋은 게 나타나면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논문 같은 때 보면은 다 크리에이티브 뮤지컬 이렇게 쓰거든요. 그 외국인들이 보면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데도 그걸 다 직역을 해서 크리에이티브 뮤지컬이지 어쩌고 막 이렇게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이게 뭐 좀 다른 K 뮤지컬이라고 그냥 다 통용을 하든가 뭐 다른 용어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톱니바퀴가 계속 굴러가는데 이걸 멈추면 다시 쏟아져서 무너질 것 같고 그렇다고 그래서 멈출 수도 없고 달리기는 계속 달려야 되는데 그 달리는 구조 안에는 이미 우리 수입 작품들이 다 바퀴의 그 중심들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창작이 끼어 들어가려다 보니까 이 규모가 큰 것들이 막 크게 막 굴러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왜 그런 말도 나왔어요. 한참 전에 뭐
스크린 쿼터제처럼 그걸 쿼터제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연예술 지원 같은 경우에도 창작에 좀 점수를 주는 그런 성향이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작을 해도 제목을 꼭 외국에서 만든 작품처럼 제목을 하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이 한 건지 어디서 한 건지 구분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외국 소재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되게 촌스럽다고 느끼긴 했지만 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그 말에 있어서 사실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굉장히 뭐 비판을 하려면 안 좋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약간 글로벌이라는 이름 하에 너무 외국의 그 컨텐츠를 가지고 너무 우리나라 것으로 둔갑시키는 이게 과연 글로벌일까? 진짜 진정한 글로벌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22가 뭔지 잘 모르실 테니까 쭉 한번 두수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제목 그 목소리보다 멋진 목소리로. 아름다운 네. 목소리로 한번. 1위는 이제 태양의 서커스 뉴 알레그리아고요. 2위는 창작 뮤지컬 웃는 남자, 3위는 라이센스 뮤지컬 엘리자베스 10주년 기념 공연, 4위는 라이센스 지킬 앤 하이드, 5위는 라이센스 데스노트, 6위는 뮤지컬 라이언 킹 인터내셔널 투어 내한 공연, 7위는 라이센스 킹키 부츠, 8위는 라이센스 데스노트, 9위는 라이센스 아이다, 10위는 창작 마타아리, 11위는 라이센스 미세스 다우파이어, 12위는 라이센스 마틸다, 13위는 라이센스 레베카, 14위는 창작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15위는 내한 공연 라이언킹 인터내셔널 투어 부산 공연이고요. 16위는 라이센스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17위는 라이센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50주년 한국 기념 공연, 18위는 라이센스 물랑루즈, 19위는 푸에르자 브루타 웨일라인 서울, 마지막 20위는 창작 뮤지컬 서편제 10주년 기념 공연이었습니다. 저 깜짝 놀란 게 물랑루즈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거까지밖에 매출을 안 보탰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18위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실히 진짜 정가가 높아요. 결국에는 단가 싸움인 것 같아요. 단가 싸움인 것 같고 공연한 지 지금 뭐 해봤자 이게 지금 뭐 주말에 2회씩 한다고 해도 8회일 텐데 일주일에 8회 그럼 2, 3주 많이 해봤자 2주 한 건데 2주 8일 16회 만에 지금 전체 영화관 다른데 3, 4개월 한 데보다도 지금 높은 매출을 올렸다는 거는 결국엔 단가의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VIP가 거의 다 1층이 거의 다 VIP석이잖아요. 물랑루즈는. 그러니까 그렇죠. 넓어지고 많아지고 그다음 높아진 VIP가 결국에는 매출의 신화를 만드는 거라 이 매출의 신화를 얼마큼 우리가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드네요, 갑자기. 라이언킹도 서울이랑 부산이랑 따로따로 둘 다 2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는데 어찌됐든 부산도 한 달 정도 안 했거든요. 주말이랑 실질적으로 빠지면. 그런 거 보면 진짜 VIP가 18만 원이어야지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이게 기간도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 재밌는 게 지금 여기 마틸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간이 거의 5개월을 했어요. 그 이때 일어난 그 매출과 천성 이상이기는 하겠지만 그 규모에서 나왔던 매출 지금 말씀하셨나요? 그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 반 정도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틸다보다 데스노트가 훨씬 더 순위가 높아요. 매출에 있어서. 이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유율도 있겠지만 티켓 가격의 영향이 만만치 않다. 데스노트도. 칭찬하네요. 이것도 연구해봐야 되겠지만 뉴알레그리아가 티켓 값이 가장 비쌌는데 1등을 차지했네요. 진짜 가격의 요인이 이게 영향을 미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데스노트도 2번 공연이 다 올랐군요. 연장 공연까지. 데스노트가 서울 공연 네. 추모하고 그다음에 네. 서울 공연 예전하고 2개 다 각각 올랐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따지자면 이게 또 프로덕션도 몇 개 안 돼요. 여기 맞아요. 올라온 회사들이. 그 몇몇 회사만 지금 굉장히 잘 된다라기보다 많은 매출을 올리면서 그래도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해나가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사실 여기에 올려지지 않은 너무 많은 프로덕트와 작품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회사와 또 작품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이겨냈을지도 우리가 조금 들여다봐야 되고 관심 가져줘야 되고 또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재생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외형적으로 다시 회복이 됐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고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한국의 뭐 뮤지컬계라든가 공연계가 그러니까 외형적인 성장은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지만 내실이 안에 있는 구조의 문제라든가 시스템의 문제가 많이 부실하다. 이거 빨리 좀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왔었어요.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그러다 갑자기 코로나를 맞이하니까 예전에 오디 뮤지컬 컴퍼니의 신춘수 대표가 프로듀서 무슨 협회인가요? 무슨 협회를 맞아요. 대표를 네. 맡으셨었는데 거기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코로나를 맞이하니까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배우들을 지원을 해준다라고 할 때도 사대보험이 없으면 지원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든가 이거 이외에도 너무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회복하자라고 신경을 쓰기 전에 또 매출이 급속도로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그 사이에 간과하고 있지 않았나.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 올라가 있는 이런 매출의 규모를 우리 식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작이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 내부적인 구조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각지대가 없는 어떤 구조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서 동시에 좀 같이 견인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뭐 정말 내실 있는 거는 빈익빈 부익부가 아닌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중간 그렇죠. 허리급이 튼튼해야 되는데 좀 약간 빈익빈 부익부인 것 같고 그다음에 장르가 너무 몰린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여기서 보면 티켓 예매 수하고 티켓 판매액에서 뮤지컬이 54%와 76% 그러니까 티켓 판매액의 76%는 다 뮤지컬인 거예요. 그렇게 딱 생각을 하면 이 너무 한쪽으로 좀 이렇게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맞아. 것들은 사실 문제가 있고 연극도 어떤 식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그 시장을 어떻게 하면 크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뭐 연극뿐만 아니라 클래식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계속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고민하긴 고민이 한다고 필요하죠. 답이 이렇게 지금 팍 나오는 게 아니어서 저도 되게 안타깝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커졌다는 거에만 너무 잘 됐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그 내밀한 이야기들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던져봅니다. 네. 오랜만에 녹음하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이제 제가 입이 좀 안 풀린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코피스 2022년 공연예술통합 전산망을 통해서 작년 한 해 공연 매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다시 새로운 공연 리뷰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